본래 소년 만화란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다. 수행을 해서 더 강해지고, 강적과 싸워서 더 강해지고, 동료를 만나서 더 강해지고, 찐따 같은 나루토가 전설이 되어가는 그런 성장 말이다. 그러나 은혼의 주인공 사카타 긴토키는 보통 소년 만화 주인공과 달리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지 않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긴토키의 만사 진지하지 않고 귀차니즘에 쩔어있는 성격도 있고 개그 만화 특성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큰 이유 중 하나는 긴토키의 나이다. 보통 소년 만화의 주인공들은 10대 중후반이다. 즉, 이들의 성장은 굳이 만화가 아니더라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만화적으로 표현을 해서 해적왕이 되고 요괴가 되고 이런 거지 실제 세상의 10대 아이들도 처음 맛보게 되는 세상과 싸워가면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저마다의 소년 만화 주인공들이다. 아마 그런 소년 소녀들의 모습이 만화 주인공들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화를 볼 때 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쾌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긴토키는 10대는커녕 20대 후반인 어른이다. 나는 그래서 은혼을 소년 만화의 그 후 이야기라고 느꼈다. 아마 10대의 긴토키도 여느 소년 만화의 주인공들처럼 스승 밑에서 수련하고 적들과 싸워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조금 더 지저분하고 빈둥댔겠지만. 하지만 어른의 계단을 다 오른 긴토키 앞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자신의 스승이자 유일한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동료들 역시 저마다의 이유로 그를 떠났다. 양이 전쟁마저 실패로 끝나서 나라마저 빼앗겨버렸다. 그렇게 그의 소년으로서의 성장은 비극적인 끝을 맺고 어른으로서의 무기력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먼 시간 전에 어른이 되어버린 긴토키는 은혼 연재 기간 동안 성장을 했을까? 먼저 외관상으로는 거의 없다시피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캐릭터별 첫 대사, 마지막 대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2년에 거쳐 성장한 신파치와 신기술을 터득한 카구라와 달리 긴토키는 첫 화나 마지막 화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싸우는 상대들을 비교해보자면 더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딱히 수련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성장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양이전쟁 시절의 실력이 돌아왔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조금 뜬금없지만 김원영 변호사가 영화 벌새에 대해서 쓴 글을 발췌해보았다. 외삼촌의 죽음에 대해 은희가 묻자 그냥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이상해 라고 말하는 은희의 엄마에게서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우울의 정서를 본다. 불안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전환되고 우울은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한 번도 긴토키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신파치나 카구라는 물론이고 천하의 도에스 소고도, 귀신부장 히지카타도 눈물을 흘려본 적 있지만 이상하게도 긴토키는 과거 해상에서 말고는 눈물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마냥 그가 티 없이 맑고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는 너무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 긴토키는 해결사가 되기 전에 본인 손으로 목숨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사신편에서 밝혀진 과거에서 긴토키는 죽을 것을 알고도 자신을 경찰에게 넘겼다. 오토세 덕의 구사일생으로 어찌어찌 해결사 사무실을 열었지만 그 이유는 남을 돕기 위해서도 아니고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였다. 김원영 변호사의 글로 돌아가자면 긴토키가 작중에서 보이는 그의 태평함 뒤에는 이런 우울에 의한 무기력이 배어있다고 생각한다. 우울감을 벗어나기 위해 그는 필사적으로 본인의 과거를 외면한다. 독자는 카츠라 등장 때부터 그의 과거를 대강 알게 되지만 사실상 긴토키는 본인 입으로 과거 이야기를 이상하게만큼 거의 하지 않는다. 쇼요가 준 책은 버린 지 오래고 남들은 긴토키를 시로야샤 부르는데 막상 본인은 무려 애니 247화가 되어서야 본인 입으로 이 닉네임을 말한다. 이런 그가 자이로든 타이로든 간에 애니의 끝자락이 되어서야 본인의 과거를 두 눈 뜨고 맞서게 된다. 긴토키는 쇼군 암살편에서 신스케와의 한바탕을 시작으로 마음속에 묻어놓았던 쇼요의 죽음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신스케와 죽기 직전까지 싸우고 화해하고 나서야 뭔가 긴토키가 과거에서부터 들고 왔던 짐이 조금은 해방되었구나, 미래로 나아가도 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해결사를 시작했던 긴토키는 은빛 영혼편 후반부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결사 일행에게 전한다. 바로 쇼요를 다시 한번 만나는 일이었다.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스승을, 그리고 자신이 피해오던 과거를 처음으로 직접 찾아내고 싶어서 말이다. 개인적으로 76권에서 즈라는 쇼요를 다시 죽이려고 신스케는 다시 살리려고 했을 때
긴토키가 그 둘 중 고르지 않았던 이유는 긴토키는 쇼유를 한 번 더 만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나서 전하고 싶었던 말을 전해서야 과거의 우울로부터 해방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이미 죽은 스승을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다시 되살리려고만 하는 신스케와는 상반되는 부분인데 신스케 역시 이를 깨닫고 과거와 함께 사라지기를 택한다. 긴토키는 신스케 겸 우츠로, 즉 공허를 베면서 본인의 우울 그리고 마음속의 공허 역시 베게 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긴토키의 애도의 현장을 보게 된다. 다시 김원영 변호사의 글로 돌아가 보자. 그리고 우울을 넘어서기 위해 깊은 애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애도는 상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단절된 성수대교의 모습은 더 처절한 단절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그 단면을 응시하고 애도했을 때야말로 우리는 우울의 정서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과거의 쇼유를 뵀을 때만큼 오랜 친구를 뵈는 것은 긴토키에게 마치 한국 현대사의 단절된 성수대교의 단면과 같은 절망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신스케를 저 세상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긴토키의 눈물을 보게 된다. 애도를 통해 우울을 넘어선 과거를 묻고 내일로 성장한 진정한 슬픔이란 정서를 온몸으로 느끼는 긴토키를 말이다. 그 성장의 최고봉의 순간은 바로 긴토키와 쇼요의 재회다. 긴토키가 피해왔던 과거의 상징이면서도 긴토키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가르쳐주고 가족이 되어준 쇼요. 이런 쇼요에게 긴토키는 말한다. 당신한테 늘 보여주고 싶었어. 그 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난 이 녀석들과 함께 해결사를 하고 있어. 쇼요의 대답과 함께 긴토키는 소년이 아닌 어른으로서의 성장의 끝을 맺는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긴토키 그리고 해결사 일행은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긴토키는 여전히 술 마시고 숙취에 토하고 오토제는 성장했던 신파치와 카구라마저 긴토키가 돌아오니 원상복귀 되었다고 툴툴댄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그런 성장이야말로 어른의 성장이 아닐까? 완전히 다른 장르의 이야기지만 또 다른 20대 어른의 성장 이야기인 바라카몬에서도 주인공인 한다는 서예를 더 잘하기 위해 시골로 가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게 짊어왔던 강박관념과 압박감을 마주하고 떨쳐내게 된다. 애니 결말에서 한다는 엄청난 발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전보다 더 별로인 서예대회 성적을 내게 된다. 하지만 그는 심적으로 더 여유를 찾고 서예를 사랑하게 됨으로써 서예가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된다. 아마 이런 게 어른의 성장인 게 아닐까? 10대의 성장은 모래주머니를 엄청 다른 채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매 순간 주변의 세상이 바뀌고 근력이 마구마구 생기는 것 같은 성장이라면 그 후의 길은 천천히 내가 짊어오던 그 모래주머니들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고 떼어야 할 것은 떼어내가는 그런 오래 달리기 같은 성장 아닐까. 소년의 성장이란 앞을 보는 용기고 어른의 성장이란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용기. 뭐 이런 거 말이다. 긴토키는 운 좋게도 직접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과거의 짐을 떼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현실 세계의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오늘은 한 템포 쉬고 내 안의 우울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